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의 서정화 전문가 그리고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실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실비라고 흔히 말하는 실손 의료보험, 의료실손보험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이 개념 설명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료실손보험 흔히 이제 실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의료보험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빨만 하나 뽑아도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청구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제 그 병원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의료실손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해주고 남은 한 30%, 40% 내가 내야 되는 병원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한테.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의료실손보험에 가입을 할 때, 회사별로 차이는 없지만 있으면은 꼭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보험에 대해 잘 몰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의 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사실 의료실비보험이 웬만한 입원이나 통원 치료는 물론이고 약값까지 전부 다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표준 약관상 또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네네. 부분인가요? 일단은 뭐 입원이나 또는 통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값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금액에 따라서 병원이라든지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이제 다 돌려주는데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약관을 보시면 자세하게 좀 적혀 있는데요.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다 틀리고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좀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계약자나 수익자 서로 간에 뭐 고의로 서로 간에 해쳐서 보험금을 타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요. 위험천만한 행동들 뭐 하늘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번지점프 같은 경우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도 역시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모를 개선할 목적으로 뭐 코를 성형한다든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 이런 부분 또는 뭐 여드름이나 점 등을 제거하는 이런 피부 부분에 대해도 역시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임의로 내가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피곤해서 링겔을 좀 맞겠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만약에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검진 또는 링겔을 받는 것도 역시나 보상이 가능하니까 의사의 소견이 있으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임신이나 뭐 출산 그런 부분들 또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뭐 산후기 입원하신다든지 또는 뭐 불임이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이제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이 본인 부담금만 이제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 또는 한방 치료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만 보장을 하고 비급여 부분은 좀 보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되게 많으시죠. 이게 다 약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내가 응급하지 않은데 응급실을 이용했던 그런 진료 비용, 일반적인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응급하지 않은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역시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데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약에 다치실 경우에는 한국에 오셔서 받으시면 치료가 가능한데 외국에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불편한 몇 가지를 개선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이제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실비보험을 내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재개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좀 해치는 행위나 번지점프같이 위험한 행동 중에 다치는 내용들 그리고 성형이나 피부시술같이 아파서 치료받는 게 아닌 경우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일반적으로 아파서 좀 치료받은 부분은 대부분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비보험 같은 경우 좀 실제로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 개념이다라는 걸 봤을 때 많이 다칠수록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저는 막 그렇게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 적이 별로 없기는 하고 네. 자잘하게 감기 같은 것만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실비보험이 좀 꼭 필요한가요? 그것은 비단 실비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고, 예. 뭐 특별히 뭐 어디 위험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까? 비단 실비보험뿐만이 아니라요. 하지만 이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커다란 의미의 보장, 뭐 짜잘한 거 말고 이제 큰 돈이 들어갈 만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실비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내가 별일이 없고 특별히 타먹을 만한 것도 없지만 이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입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연간 의료비가 1년간 평생 이제 쓰는 의료비가 1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좀 이제 고령에 나중에 60대 이후에 이 의료비들이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피부로 느끼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60대 이후에 노령 인구가 되면은 그때에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의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렇죠. 보험 자체가 건강할 때 미리 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고는 또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잖아요. 실비보험 역시 미리 들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요. 실비보험이 단독 상품으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일반 보험에 좀 특약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단독형이랑 특약형 가격적인 차이는 사실 냉정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단독형 실비보험을 들으시면 뭐 우리 MC님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사실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 단독형과 특약형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데 이 단독형 실손보험은 정말로 순수하게 실손 의료비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사실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약형이 좀 포함된 이 실손보험, 통합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할증,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은 아프신 분들이 아니면 건강한 분들은 단독형,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아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분은 특약형으로 가입하시면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데 아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할증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별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분들은 단독형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약형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다쳐서 좀 입원을 했을 때 실손보험 의료보험이 2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특약으로 좀 실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때는 좀 2개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보험을 복리후생처럼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가입했는데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분은 보험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럼 다시 사실은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보험은 중복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반적인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개인 보험에서 청구를 50만 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개인 보험에서 뭐 25만 원이 나오고 단체 보험에 25만 원이 나와서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2개를 가입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네, 중복 보상은 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이 보장에 대한 비율이 있는 만큼 굳이 2개를 또 가입해서 받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의료 실손보험 같은 경우요. 만약에 제가 뭐 다쳐서 입원하거나 통원을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 또 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그렇죠.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보험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 실손의료비가 자기 부담금에 대한 비중은 보험사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보험사마다 다 같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기별로 이 자기 부담금의 이 퍼센테이지와 갱신율이 바뀌게 되는데요. 2009년 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00%를 보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를 쓴 돈을 전부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공제 금액이라고는 한 5,000원 정도만 내면은 나머지를 전부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작년까지 가입했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90%를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90%를 돌려받고 10%를 공제를 하게 되는데, 뭐 자기 부담금 이외에 공제하는 것이 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공제하게 되고, 그리고 뭐 준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은 차등적으로 15,000원, 10,000원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80%형 같은 경우에는 80%를 병원비를 되돌려 받고 나머지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부담금이 점점 100%에서 80%로 줄어드는 것이 이게 좀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옛날 게 정말 좋더라. 100%를 받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 100% 받으면은 너무나 좋지만 그만큼 갱신되는 폭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0%짜리 실손보험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별로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돈은 5,000원만 있으면 되니까 종합병원에 가는 거예요. 대학병원이나. 커다란 병원에 가서 이제 최신식 의료기기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은데 뭐 무릎이 안 좋은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다쳐도 무조건 종합병원. 나는 5,000원만 내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도 가입자 입장에서도 나는 5,000원만 있으면은 최신식 의료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병원 입장에서도 최신식 의료기기로 비싼 그 비용을 청구해도 고객도 부담이 안 되고 병원도 매출이 오르겠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울상인 거예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령을 해버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이 갱신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100%짜리 보험은 그만큼 갱신율을 폭발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갱신 구간이 한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하는데 한 번에 100%, 약 2배 정도까지 뛰는 현상도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 그리고 80%로 넘어오면서 이 보험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의 이런 취약한 부분, 별로 아프지 않음에도 종합병원에 가서 고액의 치료를 받는 부분들을 개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가입자 입장에서도 큰 병원 갈 것을 난 그렇게 크게 갈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동네에 그냥 사소 조그만한 검사만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10%를 공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처지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도 그만큼 손해율이 낮아지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만큼 갱신되는 폭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0%짜리 보험은 그만큼 내가 돌려받는 금액도 많지만 갱신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90%, 80%로 내려옴에 따라서 갱신되는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갱신되는 폭이 처음에는 조금 티가 안 나다가 나중에 한 60대나 70대 이후에는 이 갱신되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비교적 건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갱신이 좀 덜 되는 80%형 실손보험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마다 지금 80%일 경우는 20% 자기 부담금이 있고 100%면 모두 보장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100% 보장일 경우 뭐 마냥 보장이 다 된다고 해서 좋다고 하기보다는 갱신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갱신형이라고 하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실비보험은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갱신형으로 그런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정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뭐 5년 갱신, 그다음에 3년 갱신, 그리고 1년 갱신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나라에서 정한 거고, 그다음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사실은 이 보험사라는 이 영리회사, 어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제 최준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갱신이 됐을 때 이 보험사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찌 보면 이걸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 보험사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서민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 나라에서 좀 지켜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영리회사다 보니까 실손 부분을 갱신으로 해서 이 손해 부분을 좀 막으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실손 부분이 보험사를 좀 지켜주기 위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물론 사실 모든 보험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겠는데, 의료실손보험의 나이별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요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보험료가 항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는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무조건 나이를 먹는다, 나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 실제로는 갱신이 안 된 사례들도 사실 있고 한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상해와 질병에 대한 부분을 실손 의료비에 차지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상해 부분이 조금 비싸지고요. 근데 나이가 조금 올라갈수록 질병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아야 될 확률이 높고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상해 부분이 좀 높은가 하면 질병 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갱신되는 부분이.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다 보면 보험료가 항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릴 적에 보통 10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000원에서 6,000원이면 사실은 실비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남자가 사실은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조금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상해 부분 좀 비싸서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뭐 40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해보다 활동적인 부분은 점차 없어지고 질병적인 부분이 조금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60대, 50대 분들도 사실은 4만 원이면 실비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각 보험사마다 갱신율이나 이런 것들을 손해 난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마다 갱신 폭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어릴 경우에도 상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꼭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는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자아이가 다칠 확률이 큰 만큼 여자아이보다 보험료가 조금은 높을 수 있다라는 점 흥미롭게 들어봤습니다. 자, 의료실손보험 전부가 지금 갱신형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갱신형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가격 부담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처음 가입할 때 이 실손보험의 적당한 가입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이 실손보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손보험 자체 특약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특약 가격은 전 보험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저렴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체로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통 가입하시는 실손보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말씀하신다면은 아마 90% 이상은 종합보험 형태를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 특약이 붙어있는 형태지 이 보험 전체가 실손보험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 종합보험 안에는 실손보험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밖에 기타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이 붙게 되죠. 하지만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특약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특약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률적으로 그리고 뭐 과도하게 보험료를 나온다던가 설계한 사람의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해요. 크게는 뭐 한 10만 원 정도도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입하는 특약들이 내가 정말 받을 만한 특약들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스스로 같이 이제 고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겠죠. 네,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다치거나 아플 확률이 있으면 누구나 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의료 실손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없으시다면 네. 가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가 오거나 또는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사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거나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은 5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방문 진단, 간호사가 이제 나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리실 적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없으시다면 이 소득 자체가 60세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끊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험료를 좀 돌려받는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60세 이상은 질병 부분이 가입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실손 의료보험을 60세 전에 가입을 하시고 나이가 드셔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75세 또는 80세까지도 노후 실손이라고 해서 가입이 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소득이 없으실 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비가 없다면 가입 하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아프신 분들이 사실은 실비보험 조금 더 가입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유병자나 좀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네. 의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혹시 제한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가 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일단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 수치가 굉장히 일정해야 되는 게 큰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수치가 일정
일정하게 있어야지 이것이 또 그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이전에는 이제 그 수술을 받으셨던 것들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전산에 오픈이 안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고지를 했으면은 판단하는 거는 보험사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부담보를 한다던가 그 아픈 부위에 대해서 한 5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보장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보장을 하겠다던가 아니면은 가입이 제한된다던가 혹은 이제 할증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보험료를 더 받겠다던가 이렇게 이제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프신 분들은 한 번쯤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한번 실비보험 가입 여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팁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뭐 보험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셔서 뭐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가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만약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에서 3, 4만 원이면 될 것을 사실 17만 원, 18만 원을 실손보험을 가입하십니다. 근데 생명보험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 계약 자체가 다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실비를 가입하고 싶었는데 17만 원을 내면서 실비는 10,000원에서 3, 4만 원밖에 차지하지 않고 전부 다 사망보험금으로 10몇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게 필요로 해서 가입을 한 건지 아니면 나는 실손보험만 필요했는데 이 설계사가 그렇게 권유를 한 건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단독 실손보험은 따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 통합보험으로 하게 되면 적립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사실 굉장히 적은데 이 실손보험 외에 그 다음에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적립보험료로 들어가서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적립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언제냐면 100세 때. 100세 때 살아있어야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그 돈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지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 금액 자체를 넣으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넣으실 돈이 있고 갱신됐을 때 만약 이 보험료를 대체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넣는다 그러면 차라리 갱신될 때 보험을 그냥 높이 내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라리 저축하셔서 뭐 CMA가 됐든 일반적인 통장에 됐든 저축을 하셔가지고 갱신될 때마다 그냥 보험료를 더 내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사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사망보험료 때문에 보험료가 좀 과하게 붙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적립금 부분이 좀 불필요하게 붙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실비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이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머니 컨설팅으로 이어갈게요.